네, 오늘 3부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남 전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네네네.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걸 철회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까? 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공식적으로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예.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 누군지 모르지만 선대위에 속해 있는 뭐 어떤 의원이나 어떤 뭐 관계자가 개인적인 접촉을 한 것 같은데 일종의 해프닝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인재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전혀 모르셨던 겁니까? 저는 혹시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네. 유능한 분들을 네. 이렇게 발굴해내는 게 제 일이지. 뭐 전 정권에서 이렇게 구설 수 있었던 분들 모시는 게 제 일 아닙니다. 그렇지. 저번에 그래서 그래서 저기 내각 얘기 좀 여쭤봤는데 또 말씀도 하나도 안 해주시면서. 아직은 뭐 저희가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또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의원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오, 그래요? 또 하나. 지금 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네네. 뉴스는 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저희 청취자가 어제 저희한테 어떤 연락을 해왔냐면 의원님 방을 사칭한 네네. 연락이 왔었다. 예, 예.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지금 가뜩이나 네. 좀 장사가 안 돼 갖고 식당이나 하시는 그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선거 처리되니까 더 장사가 더 안 된대요. 선거법 위반 오해를 받으니까 또 단체 식당 또 안 갑니다. 아, 그렇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라든가 또는 선대위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사칭해 갖고 노쇼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게 그냥 뭐 사기꾼들 행태가 아니라 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 상대 후보에 대한 또 그 진영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처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세요? 아니 이게 뭐 그 노쇼 벌인 사람한테 이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무 이득도 없는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상인들도 피해보고 오히려 그 신청 주문을 했던 네. 그런 분들도 또 혹시 오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라도. 그러면 다른 정당 쪽에서 이렇게 장난질한 거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게 말씀이시네요. 평가하긴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일단 해당되는 피해보는 식당 그 주인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네. 나중에 확인해보는 아닌 건데 네. 꼭 이런 주문을 받게 됐을 때 네. 그 해당 사무실에 꼭 네. 전화해서 확인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성호 의원실에서는 연락한 바가 전혀 없다. 저는 그 내용이 뭐 제가 뭐 양주 뭐 중국술 뭐 마오타이 얘기하는데 저는 양주 좋아하지도 않고요. 요새는 술 안 먹습니다. 그 술 되게 비싼 술인데.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조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는 우세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뭐 있다고 하는데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마지막까지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혹시 이게 이제 선거일 쪽으로 다가갈수록 좀 격차가 좁혀질까도 혹시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어쨌든 그 양 진영이 결집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 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지자들이나 또 선거운동하는 그 캠프나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예를 들어서 말실수라든지 네. 이런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선거 때 보면은 그 사소한 말실수 또는 뭐 사소한 실언들 또 그런 행태가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만이 선거뿐만 아니라 세상사에서 자만이 망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남 쪽 기류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전보다는 좀 다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 3년 전 대선과 예, 그때는 비교하면 분명히 다른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조금 꽤 완화된 것 같고요. 어허. 또 안동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네네네. 뭐 어떤 분도 우리가 남이가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재명이 누군지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아, 그래요? 저는 이재명 그냥 아예 뭐 나쁜 사람 무조건 이랬는데. 그냥 거부했었는데 지금 그런 단계 좀 넘어서 갖고 이제는 좀 이재명이 누구지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이재명 고향이 안동이었어?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선거 유세에서 좀 그러면 선거 유세 나가면 어떤 좀 체감하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해당 지역의 위원장들이나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전처럼 그렇게 욕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네.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호텔 경제학 또는 뭐 커피값 120원 뭐 그게 그냥 호텔 경제학이야.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돈이 돌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커피값 120원 문제도 5년 전에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 계곡 정비하고 나서 시장분들을 설득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뭐 원가가 뭐 그 정도 내외가 됐던 것 같아요. 원가는 이제 원두가. 원두가가요. 네네. 그랬는데 저는 뭐 그게 지금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데도 그렇게 중요한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지금 위기에서 좀 탈출하게 하고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고 그런 걸 경쟁해야지 무슨 커피 원두값이 얼마냐 지금 호텔 경제학 그걸 갖고 따지는 건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요.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영화 관람을 했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네네네.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우리 누구죠? 그 지기현 판사가 네. 내란 우두머리인데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기현 판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못 볼 것을 좀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구치소에 있으면 영화 못 보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내란 일으켜놓고서 그 부하들은 감옥에 있는데 애완견 데리고 뭐 산책을 한다든가 맛집을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영화 본다는 거 그 영화도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그런 걸 강변하는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에게 단 한 차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도 없이 저는 그래서 이분이 민주당을 돕기로 작정한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생각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오히려 득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득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네. 국민들이 이걸 좋게 보겠습니까? 이게 전혀 지금 조기 대선이 왜 있습니까? 그분이 12.3 그 내란 비상계엄 일으키는 바람이 있었는데 저는 현재 상황이 매우 네. 불리하니까 지금 형사 재판에서도 군 그 지휘관들이나 관 참모들이 나와 갖고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 이거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정선거에 찬성하는 그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을 좀 다시 결집시켜 갖고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도 과거 전에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뭐 과거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뭐 수십 차례 주장했던 분입니다. 네. 어제도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 선관위가 같은 거 답을 내놔야 된다라고 취지를 그러니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참 황당한 일이죠,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말입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서는. 네. 예. 지기현 판사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기현 판사 지금 제기된 접대 의혹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저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당의 제보가 들어왔을 때 예. 당의 법률팀에서 현장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 법적 판단을 거친 다음에 이걸 공개를 한 거거든요. 사진 일단 발표를 하고 사진도 공개했는데 일단 지기현 판사라고 추정되는 그 인물이 있었던 그 장소가 해당 술집인 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기현 판사가 이거 관련해서도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뭐 소맥만 먹지 그렇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 처음 봤습니다. 판사가 자기 신상에 관련된 의혹 제기가 정치권에 나왔을 때 그걸 재판정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이었고. 어제 저희가 네네. 국민의힘의 박정원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박정원 의원은 그래서 이 의혹 제기를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기현 판사가 법정에서 네.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도 결국은 내가 지금 재판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에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회적인 어떤 입장 표명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기현 판사 어떤 분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정에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원래 재판정에서 판사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죠, 사실은요. 재판 지휘에 관련된 사항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재판을 본인이 이건 뭐 의혹 제기고 공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을 끝까지 할 것이다. 이런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인 어떤 그 전략을 깔고 하는 부당한 정치 공세로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렇게 이제 그 입장 표명한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뭐 사진 공개되니까 추후 입장은 좀 나오질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렇지 않게 뭐만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확보한 다른 자료들을 뭐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나서가지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고 공수처에서 수사 들어간다고 하지만 문제는 속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네네. 빠를 것 같지 않은데요? 뭐 대법원에서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고서 대선 전에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해도 발표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봐야겠죠. 뭐. 그렇게 네. 보시고요. 예, 네. 지금 월요일에 전국 법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그 내부의 법관들에게 보낸 안건하고 국민들에게 보냈던 그 보도자료. 보도자료하고 내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특정 사건에 관련된 그 특정 사건이 결국 이재명 후보 관련된 대법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논의한다고 해놓고 국민들에게 보내준 그 보도자료는 빼특받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역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전원합의체 재판은 너무너무 이례적이거든요.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고 법원의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5년 동안 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요. 평균 소요 기간이 한 1200일 정도 됐습니다. 3.3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빨리 된 건 또 150일이 넘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은 한 7년이었고 평균 3.3년인데 이건 34일 만에 끝냈어요. 이게 이런 면에서 어떻게 선거의 공정성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어떤 균형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관회의에서 엄정하게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관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건 설명을 보면 네.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이는데요. 아니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정치권에서 네.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은 사법에 관련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에 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법원을 가능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 판사 신상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늘 얘기했던 분인데 최근 그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법원에 대한 그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을 특검 뭐 주장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반성이 먼저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에 대한 법원의 그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사법부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실까요?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에서 예. 재판을 신속 얘기했습니다. 신속 얘기해서 그렇게 34일 만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빠르게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신속하게 하려면 대법관도 늘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늘리는 걸 찬성한다고 저는 대법원에서 당연히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법관 증원.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3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 뭐 그 증원 문제는 이런 수보다는 네. 물론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소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좀 예. 다양한 형태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저는 뭐 대법관의 증언 문제들 또 그다음에 그 판결 과정의 어떤 공개 문제들 뭐 그러니까 판결서의 공개 문제 하여튼 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검찰 내부의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이제 그 네네. 얘기 들었다. 네네네. 뭐 이렇게 이제 전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이제 검찰 개혁 문제 때문이라는 건데 검찰 개혁은 필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도 검찰의 정상화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행태를 좀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을 지켜가면서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의 검사들은 동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치권과 인연들 또는 정치권에 줄대 갖고 승진하면서 정치 검사들. 예, 하명 수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온 그 정치 검사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다수의 정말 소신 있는 또 양심적인 검사들은 전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정상화돼 갖고 그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관련해서 검사들 동의하지 말고 네. 일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전 정권에 줄대 갖고 승진하면서 정치적 수사를 해왔던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쨌든 제재나 또는 정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재나 정리의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그건 내부 감찰 내지는 뭐 특검 이런 걸까요? 뭐 여러 가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예. 뭐 아직은 저희가 집권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 예. 일단 검찰 제도 개혁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뭐 인적 정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하면서 또 왜냐하면 또 예상치 않았던 어떤 피해자가 생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그러면 이창수 지검장의 그 사의 표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게 뭐 그냥 사표를 낸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 조직의 생리상 다 윤석열 라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라인의 지금 핵심은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전형적인 정치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우정 총장이 2년 임기를 갖다 고수하려고 2년 임기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나 버티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붙이면서 사전에 좀 탄핵까지 당했던 문제되는 사람들 니는 먼저 사표 내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뭘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어떤 임기 보장을 위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임기 보장 그렇죠. 임기를 주장하면서 네. 사표를 내지 않고 정권이 바뀌어도 예. 뭐 그러려고 미리 좀 크게 문제됐던 검사들 사퇴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럼 해봤습니다. 어제 이제 그 입장에서 흔들림 없이 이게 이제 자기 다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 사람 끝까지 버티면서 예. 결국 윤석열 라인에 있던 정치 검사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뭐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난하다? 다만 좀 향후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만들 것인지 내가 대한민국을 어떤 원칙과 비전을 갖고 경영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좀 돼야 되지 좀 지엽적인 걸로 자꾸 흐르고 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재미가 없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요? 저는 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선다고 얘기가 되니까 네. 좀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더 또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면에 관련해 갖고 이재명 후보가 좀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국가 운영 또 국민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